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해온 어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70%까지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플라스틱 폐기물 근절을 위한 조치라며, 해당 프로젝트가 해양 폐기물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양 청소 활동은 10월 한 달간 진행되며 15개 지역에서 어부 1,721명이 참가합니다. 인도네시아 해수부는 어부들에게 수거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10억 루피아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부 한 명이 최소 4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6,884kg 규모의 바다 쓰레기가 수거되는 셈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 중 중국에 이어 2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액션 파트너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약 68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반둥 고속철도 시운전을 내년 3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 11월 일부 구간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일정이 다시 지연된 것입니다. 이에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도네시아 방문 시 반둥 고속철도를 시찰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되어 시 주석과 조코이 대통령은 검사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라고 교통부는 전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동부 자카르타 한림역에서 서부 자바 반둥 테갈로알역 및 차량 기지까지의 구간 중 현재 자카르타에서 반둥의 파다라랑역까지 구간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다라랑역은 고속철도와 지선을 환승할 수 있는 환승역으로 자카르타에서 파다라랑역까지 30분 소요되며, 파다라랑역에서 반둥역까지는 지선으로 22분 소요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반둥 고속철도 건설공사 진척률은 86%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노선에 포함된 13개 터널이 모두 완공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영전력회사 PLN은 가스렌지에서 전기렌지로의 전환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지 2일 만에 갑작스런 정책 전환이 되었습니다. 중단 사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서 국민들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또한 갑작스러운 전기 사용 증가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LPG 보조금으로 인한 국가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감소할 목적으로 전기렌지 무료 배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LPG 보조금에 지출되는 비용은 134조 루피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보조금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렌지 전환 프로젝트의 경우 한 가구당 180만 루피아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필요한 예산은 540억 루피아로 LPG 보조금에 비하면 크게 작은 규모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환을 서두르기 위해 중부 자바주 솔로와 발리 덴파사르에서의 시범 적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올해 안에 30만 개의 전기렌지를 배포할 예정이었으며, 향후 3년간 1,530만 개의 전기렌지를 제조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최근 KB 부코핀은행의 은행 종합 건전성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당 등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이 현지 시중은행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건전성 등급으로 총 5등급 중 현재 1등급을 받은 은행은 없으며, KB 부코핀은행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KB 부코핀은행은 KB국민은행이 경영권을 획득하기 전에는 3등급 이하로 평가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2020년 9월 처음 인수 후 적극적으로 부실자산 정리에 나서면서 건전성 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는 KB 부코핀은행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평가했으며, 인도네시아 신용평가기관인 페핀도도 KB 부코핀은행을 최고 신용등급인 아이드 AAA 등급으로 부여했습니다. 한편 KB 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총 344개 지점을 보유 중이며, 인도네시아 내 115개 상업은행 중 자산 기준 19위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제일 큰 규모를 가졌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인도네시아를 전략시장으로 정하고 은행 외에도 카드, 캐피털, 증권, 보험사 등도 진출시켜 그룹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무역업체 스미토모가 일본 기업 최초의 대규모 수력 발전 사업인 인도네시아의 카얀 캐스케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모토 상사는 중국 전력공사 파워차이나의 인도네시아 계열사와 178억 달러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얀 캐스케이드 프로젝트는 1년의 댐을 포함할 예정이며,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인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일부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하얀강을 따라 5개의 댐 건설이 포함되며 총 발전 용량은 9기가와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최대 수력 발전소인 서부 자바주의 츠라타 발전소는 1기가와트 규모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댐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5번째 댐까지의 최종 완공은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지연 끝에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북부 칼리만탄에서 녹색 산업을 추진함에 따라 마침내 올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라면 시장 점유율 2위 브랜드 미스답의 일부 상품이 홍콩에서 판매 정지 및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홍콩에서 유통 정지가 된 제품은 미고랭 코리안 스파이시 치킨 맛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었으며 유통기한이 2023년 5월 19일까지의 제품입니다. 홍콩 식품안전위생청은 해당 제품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되어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시켰으며 혹시 해당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물질은 살모넬라 감염 방지 등 살균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변이원성 물질, 발암물질, 생식독의 1B등급으로 분류된 물질입니다. 지난 2월부터 유럽연합은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강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유럽연합 차원의 조사를 통해 오염된 에틸렌 옥사이드를 섭취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면 제조사인 윙스그룹은 이번 건에 대해 해당 제품은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생산시설에서 에틸렌 옥사이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식품안전의 국제표준 규격인 ISO 22000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CGV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공채 모집을 진행합니다. 엔데믹 분위기를 타고 영화 관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을 충원해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CGV 인도네시아 매출은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2분기 매출 309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분기 수준을 회복했으며 5월에는 인도네시아 CGV 관람객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월별 기준으로 5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CGV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코로나 확산 여파로 상영관을 폐쇄하면서 매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회활동 제한 조치 지침에 따라 현지 극장문을 모두 닫도록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매출이 급감했지만 최근 위드 코로나 여파로 영화관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또한 현지 영화 포털 클릭필름과 함께 22일부터 30일까지 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위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